예, 이제 투표가 모두 끝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아마 선거함이 다 모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개표 결과가 끝나면 이제 곧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측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판세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앞서고 있고 예측 조사 결과 경합 지역은 3곳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와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세종시 그리고 대전시 이렇게 3곳은 아직도 경합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당선될지는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5%포인트 정도 졌기 때문에 경합으로 거의 표차가 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번 선거를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저희 뉴스나인의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두 반장과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김반장, 서반장께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상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민주당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일단은 민주당이 어쨌든 최초의 목표로 제시했던 거는 7곳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면서 뭐 5곳 얘기도 나왔고 뭐 4곳만 해도 잘한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실제 목표라기보단 어쨌든 그 현재 상황을 반영한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했던 수치였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투표 독려도 했었고 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론조사에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말고 나와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독려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투표율 낮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게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 이 지지자들이 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안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나온 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표정도 굉장히 침울했어요. 예. 그런데 개양을은 뭐 거의 여론조사에서 몇 번의 여론조사에서는 네. 지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네. 윤영선 후보보다는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지금 네. 나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본인이 이번 선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는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아까 제 지도부랑 같이 선거 결과를 보다가 이제 예측 조사가 나오자마자 출구 조사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지도부랑. 근데 이제 예.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 어떻게 평가하냐, 뭐 승리라고 보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굳은 얼굴로 빠져나갔거든요.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경합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 당내 예측이라든지 당내 조사에서는 사실은 뭐 아주 낙승은 아니더라도 당선될 거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당선에 대한 어떤 그거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 전체적인 판세가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본인이 승리하더라도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책임이 사실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웃을 수 없는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김정은 반장이 얼마 전에 저희 정치 설명서에 나와서 이번 지방선거는 뭐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윤회 선거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물론 뭐 개표 결과 물론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이제 소위 윤석열 후보의 그 힘을 얻어서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윤의 힘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리고 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 임기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과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 권력과 행정 권력이 거의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안겨준 셈이 됐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의회 그 권력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제는 또 불과 3개월 전에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곧바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의 선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 이 결과도 지금 대선에서 이 지방대로 하면 대선에서 아마 기억으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된 곳이 10곳이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된 곳이 7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 7 구도였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저 예측 경합 지역이 물론 조금씩은 국민의힘이 다 앞서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 3곳이 다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10대 7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낙승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10곳만 이겨도 어쨌든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낙승했다 이렇게 볼 수 낙승이죠.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측 경합 지역에서 만약에 다 가져올 경우에는 완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중앙 행정 권력과 지방 권력까지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대통령실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전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별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상당히 그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의 경우에는 그 대선 직후에 이제 한 2달 동안 여론의 찬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막상 옮기고 나서 보니까 청와대가 개방된 직후에는 점점 방문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공개가 되면서 여론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항상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항상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당시 그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던 그 지방선거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외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확실히 여권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한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주빈 반장. 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마지막에 김포공항을 폐쇄하겠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어떤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 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밀어붙였는데 네. 이거 별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 악재긴 하지만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별로 좋은 어쨌든 아젠다는 아니었어요. 다만 예. 그것이 전체 판세를 뭐 흔들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아까 지금 김정우 반장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좀 구도가 이제 대선의 연장전 구도로 치러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단 국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그 전에 이제 뭐 10대 7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진영 대결에서 지금은 어쨌든 이왕 된 거면 됐으니까 한번 좀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중도층의 그 소위 말하는 안정론이 예.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김포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곳이 서울과 부산, 제주 정도인데 사실은 서울,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판세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아직 물론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뭐 예단을 해서 뭐 10대 뭐 그렇습니다. 7이다, 10대 8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잘 치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4년 전에 너무 많은 곳을 차지했다가 이번에 이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필요하면 두 반장 얘기를 좀 계속 나눠보기로 하죠. 네. 예.